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물리 첫 시간으로 떤 물리량들, 속력이라든가 속도 이런 물리량들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그런 물리량들을 가지고 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힘.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시피 힘은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내가 어떤 물체를 누를 때 힘을 준다면 그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합니다.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힘은 뭘 변화시켜요? 속도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이거를 운동 상태라고 중학교 때 얘기할 겁니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 요인, 운동 상태를 우리는 속도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 빠르기와 그쵸? 방향을 같이 포함한 물리량이었죠. 자, 힘의 3요소 얘기해 봅시다. 힘은 작용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다르게 만들어요. 힘의 작용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공 가운데를 찼을 때, 비스듬하게 찼을 때. 힘은 얼마나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을 세게 차느냐, 약하게 차느냐. 힘의, 세기가 아니군요. 힘의 크기라고 합니다. 힘의 크기. 힘은 어떤 방향으로 주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힘의 방향이라고 얘기해요. 공을 앞으로 차냐, 뒤로 차냐. 그래서 화살표로 보통 힘을 나타내는데요. 화살표의 시작점을 작용점, 화살표 방향을 힘의 방향, 화살표의 크기를 힘의 크기로 나타냅니다. 이제 운동을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볼 운동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가는 같은 빠르게 가는 운동이에요. 우리 이런 걸 등속도 운동 혹은 한 방향으로 간다 해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속도를 변화시킨 요인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자, 힘을 합하는 걸 우리 힘의 합성이라고 하고요. 그 합한 결과 그 힘을 알짜 힘 혹은 합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힘이 합하여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합했을 때 보시면 아래 방향으로 같은 크기, 윗방향 같은 크기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합하면 0이 됩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 같은 크기 잡아당기면 0이 됩니다. 이 힘이 합하여 0이 되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상쇄되었다. 혹은 힘의 평형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이란 등속도 운동이란 이 운동을 변화시킨 요인, 이 방향이나 혹은 빠르기를 변화시킨 요인, 힘이 0인 상태, 정확히는 알짜 힘이 0인 상태, 힘의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가 갖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가만히 놓여 있는 공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작용할 겁니다. 하지만 바닥도 공을 받치는데 이 힘이 둘이 상쇄돼서 그래요. 무빙워크. 처음에는 위에는 레일을 움직이게 하면서 마찰력보다 큰 힘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마찰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면서 얘가 똑같은 속력으로 일정한 빠르기로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 그래프 보면은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시간에 따라 속력 그래프 일정해요. 근데 보면은 이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 기울기가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왜? 기울기는 x분의 y니까요. 하면 속력, 이 기울기가 속력을 뜻하네요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일정, 속력이 일정하네요. 아래 넓이, 이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넓이. 그래서 속력과 속도는 별로 그렇게 구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 계속 똑같은 방향이고 똑같은 빠르기니까요. 아래 넓이는 가로축 곱하기 세로축, 가로값, 세로값, 시간 곱하기 속력, 이동거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써놨네요. S를 이동거리라고 한다면 S 이동거리는 시간 t 곱하기 속력 혹은 속도 V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힘을 작용시켜서 힘이 작용해서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걸 얘기해 봅시다. 직선상에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해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떨어지는 물체는 속력 9.8m/s, 중력 가속도 빨라지면서 떨어집니다. 위로 던진 물체는 속력이 역시 이 g만큼 느려지면서 올라가다가 최고점에서 순간 0m/s가 되고 다시 빨라지면서 떨어져요. 즉
점점 얘가 올라가면서 점점 속력이 감소하다가 맨 꼭대기에서 0을 찍고 얘 순간 멈추고 점점 떨어지면서 가속됩니다. 이 속력이 계속 변하니까 가속도가 있는 운동이지만 가속도가 0이 아닌 운동이지만 직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넓이는 역시 아까처럼 이동거리를 뜻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2분의 1 곱하기 이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겠네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이 빠졌네요. 여기 제곱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속력은 그쵸. 맨 초기 속력 더하기 AT 저희 제곱이 빠졌네요. 당황스럽네. 등속 원운동. 네, 등속 원운동은 우리가 한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가 계속 이 접선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에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힘을 받는 거라는 걸 얘기하죠. 속력은 그대로입니다. 속력이 조금 달라지면 얘가 찌그러지는 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얘도 힘을 받고 있는 운동이에요. 자, 위로 비스듬하게 던졌어요. 위로 비스듬하게 던졌을 때는 힘은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에 의한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도 받지 않습니다. 중력이 수직 방향 움직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 운동들이 합해져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뉴턴은 힘에 대해서 세 가지 법칙을 발표합니다. 먼저 힘은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앞에서 말했는데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알자의 크기가 0이라면 힘이 상쇄된다면 정지해 있던 건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던 거는 그 빠르기 그대로, 그 속도 그대로 운동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뉴턴의 첫 번째 법칙은 관성. 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보니까 그렇지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질은 관성 때문에 그 운동을 유지하려고 해요. 달리 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할 우리의 좌표계는 물체의 속도가 힘이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좌표계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같은 크기의 속도 변화를 일으키려고 해요. 같은 크기의 속도 변화를 일으키려고 해요. 즉, 같은 크기의 가속도를 갖게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럴 때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우리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힘이 더 많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FMA라고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던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가속도의 법칙. 같은 크기 속도 변화를 일으킬 때 같은 가속도를 가지게 할 때 힘은 질량에 비례한다. 그리고 우리가 힘의 단위를 뉴턴을 쓰는데요. 1뉴턴이란 힘의 크기는 1kg, 이건 질량의 단위죠. 1kg의 물체를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가속도가 1m/s 제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질량은 힘에 의한 속도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9.8 중학교 3학년 때 자유낙하 운동을 배우는데요. 자유낙하 운동에서 굉장히 신기한 현상 중 하나는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물체든 둘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릴 때 얘네가 더 빨라지지 않고 어느 하나가 더 빨라지지 않고 같은 속력 얘네가 어느 하나가 속도가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1초에 9.8m/s 제곱씩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가속도가 같다는 겁니다. 이 물체가 무겁든 가볍든 항상 중력은 질량 곱하기 9.8로서 작용합니다. 중력 가속도가 9.8로 일정해요. 9.8m/s 제곱으로. 무슨 얘기냐? 무거운 물질은 우리 친구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시피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질량, 이 무거운 물질이 갖고 있는 질량이 이 힘을, 어, 이 힘이 속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방해합니다. 그러면 둘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물체 A로 인해 물체 B에 FAB라고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럼 동시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물체 B가 A에 서로 반대 방향의 같은 크기의 힘을 줍니다. 우리 이거를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고 이 법칙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즉 힘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어느 한 물체가 어느 한 물체한테만 일방적으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이에요. 서로 힘을 줍니다. 여기서 앞에 첫 번째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은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힘의 정체가 뭔지 간에 대가 작용한다면, 작용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작용 반작용 법칙은 힘의 본성, 힘은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턴 운동방정식이 단순히 F는 MA로만 기술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F는 MA가 기본 꼴이고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 질량이라고 하는 물리량도 입자 하나가 모든 물체가 입자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음지 물질 저번에 말했지만 입자 하나로 이루어진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질량 하나로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질량을 갖고 있는 점 하나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치와 같이 단단한 물체, 강체 같은 경우에는 한 점을 중심으로 얘네가 서로 상호작용하다 보니 회전하기도 해요. 그리고 유체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들이 흐르기 때문에 그 입자들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압력이나 밀도 등으로 뉴턴 운동방정식을 조금씩 재구성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뉴턴 운동방식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자, 여기 이 책상 위의 공에는 네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먼저 지구가 이 공을 당기고 있어요. 중력이죠. 반대로 그거에 대한 반작용, 공이 지구를 당기고 있어요. 이 공이 책상을 누르고 있어요. 반대로 책상이 물체를 받치고 있어요. 이 힘의 크기는 다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선생님 말했다시피 작용 반작용이라서 힘의 꽤 같은 것도 있고요. 힘의 평형, 힘이 정지에 있죠. 정지에 있다는 건 합력이 0인 상태, 알짜임이 0인 상태, 힘의 상쇄가 일어나는 상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용 반작용은 작용점이 서로에게 있어요. 서로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공을 당기는 F1이라든가 공이 지구 당기는 F2가 작용 반작용 관계라 같습니다. 공이 책상을 누르는 F3이라든가 책상이 물체를 받치는 F4라든가 작용 반작용, 작용점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서로에게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있고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이다 보니까 방향만 반대이지 크기가 같아요. 힘의 평형은 이와 다르게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어요.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좀 달리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네요. 자, 책상이 공을 받치고 있는 힘, 그리고 지구가 공을 당기는 힘, 서로 공이라고 하는 물체를 반대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당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의 상쇄가 일어난 거죠. 작용점이 공 한 물체에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어하는 거 FMA 가속도의 법칙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 가속도의 법칙으로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 가장 어, 선생님이 가장 추천해 주고 싶은 순서는 먼저 이 물체를 하나의 물체를 보세요. 그리고 바깥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보세요. 그럼 F는 MA 바깥에 F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네요. 그리고 그리고 이 물체를 하나로 보기로 했으니까 질량이 두 질량의 A와 B의 질량을 합한 질량만큼 물체를 밀고 있어요. 가속도 A이겠고요. 그럼 A는 나눠줄 수 있겠죠?
자, 근데 좀 세밀하게 봅시다. 세밀하게 봅시다. A도 F가 밀고 있지만 B를 밀고 있어요. 얘를 A가 B를 밉니다. 라고 해서 FAB라고 할게요. 반대로 B는 A가 미는 이걸 반대로 막고 있어요. 왜?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말이죠. 그럼 A라고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걸 볼게요. A라고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거는 보시면은 A라고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거는 먼저 오른쪽 방향으로 F가 밀고 있으니까 왼쪽 밀고 있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F라는 힘이 주고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FBA라는 게 밀고 있어요. 그리고 걔는 역시 MA, F는 MA. 여기서 소문자 M으로 쓴 거는 네, 그쵸. A라는 물체의 질량이 소문자 M이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FB라고 하는 B라고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 F는 A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FAB A가 미는 힘밖에 없어요. 역시 질량 M 가속도 A 해서 계산하면 얘가 나올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서 FB-BA 가지고 작용 반작용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다르므로 그거 가지고 계산해도 크기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똑같이 해볼까요? 여기는 실로 연결됐지만 역시 하나의 물체로 볼게요. F라는 힘으로 질량 M 더하기 M 가속도는 A가 되겠고요. 그럼 A는 M분의 F, M 더하기 M분의 F가 되겠습니다. 다만 A라는 물체를 보니까 실이 당기고 있네요. 실의 장력은 T로 보통 기호로 많이 쓰고요. 같은 실이라면은 지금 실이 A를 당기고 있는 장력도 T, 실이 B를 당기고 있는 장력도 T입니다. 그럼 A라고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장력밖에 없겠네요. 지금 맞닿아서 당기고 있는 거는. 그리고 그때 크기는 두 개 합 분의 작은 m 그리고 B라고 하는 거 볼까요? B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오른쪽으로 F가 잡아당기고 있고 반대 방향으로 장력이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F 빼기 얘기 때문에 계산하면 얘가 나오겠네요. 얘 아까 그쵸. 질량 곱하기 가속도랑 같죠. 자, 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입니다. F라는 힘이 아니라 mg라고 하는 힘이 잡아당기고 있네요. 어떤 물체를 두 질량이 합해진 물체를 A라는 가속도로. 그리고 역시 A는 T라고 하는 힘이 장력이 T만큼 당기고 있고 B도 T만큼 장력이 당기고 있네요.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볼까요? 먼저 A부터 계산해야겠네요. 가속도부터. 가속도는 두 개 질량 더하기 mg. 왜? 작용하고 있는 바깥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얘밖에 없으니까. FA는 역시 T고 MA로 계산되겠네요. B라고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mg, 중력이 있겠고요. 반대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합니다. 얘를 이 장력 T 앞에서 구한 거를 mg에 대입하셔도 괜찮겠고요. 아니면 라지 m,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계산해도 될 것 같아요. 계산하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대문자 m의 제곱. 마지막 겁니다. 마지막 건 어, 중력이 작용하긴 하는데요. 이 전체 물체를 봤을 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네요. 대문자 m이 크다고 가정하면은 전체 힘의 크기는 이렇게 되겠고요. 역시 어떤 물체, 두 물체의 질량을 합한 물체에 A만큼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G가 공통이니까 묶어줄게요. A는 M 더하기 대문자 M 더하기 소문자 M 분의 대문자 M 빼기 소문자 M G만큼 작용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역시 A라고 하는 물체 윗방향을 T만큼 잡아당기고 있고 B라고 하는 물체 윗방을 T라고 잡고 당기고 있는데 아까
대문자 m이 더 크다 해서 얘를 양수 방향을 잡아줬기 때문에 요렇게 양수 방향을 잡아볼게요. 요렇게. 그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아보고요. 그럼 A라고 하는 물체는 플러스 방향으로 T만큼, 반대 방향으로 스몰 mg만큼 중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총 합력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은 일단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키는 이거 계산해 줄게요. 그냥 더하기 그냥 여기도 통분해 주겠습니다. G가 돼서 M 없어지고 여기는 지금 간단한 그냥 계산이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 친구 따라올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FP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력 지금 얘 B가 받고 있는 중력의 방향이 플러스라고 났기 때문에 mg 마이너스 t라고 계산할 수 있겠고요. 역시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mg 계산하면은 m 마이너스 2mng가 돼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 결과는 역시 아까 이 가속도 A 곱하기 질량과 같네요. 자, 마지막 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보세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먼저 이 물체를 한 물체로 볼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물체 봤을 때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F는 MA, 아까 가속도의 법칙 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A, B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보신 다음에 그래가지고 앞에서 구한 가속도로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힘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변화하는 물리량들 얘기해 볼 거예요. 운동 관련된 물리량들인데요. 힘을 오랫동안 받으면, 시간의 흐름에서 오랫동안 받으면, 그리고 힘을 같은 방향으로 길게, 힘의 방향을 움직이게 되는 이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도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 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물리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나오면 또 가장 어려워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어, 뭐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계산해 보시고요. 특히나 이 마지막 이 계산들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계속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갔지만 차곡차곡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